아무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무너지면서 리플 XRP도 동반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리플의 호재가 터졌습니다. 마스터카드랑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전 세계 카드 결제를 거의 다 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스터카드 맞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눌러주신 분들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플 하락하면서 조금 지치지 않으셨나요? 리플이 호재가 터질 때마다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정작 왜 내 통장, 내 계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건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영상에서 풀어볼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 소식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호재들과 진짜로 다르게 펼쳐질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또 잠깐 설레발치다가 이 설레만 남겨주고 끝나는 그런 뉴스일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제대로 판단하시려면 지금 상황부터 있는 그대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올해 리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솔직히 조금 이상할 만 하시겠죠. 리플은 몇 년 동안 발목을 잡던 미국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이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도 나왔는데요. 이걸 현물 ETF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뜻은 정말 간단합니다. 리플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리플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는 상품인데요. 그리고 그 상품에 모인 돈만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요. 리플을 가장 많이 사들인 기관이 됐다라는 거고 리플이 돌아가는 시스템 위에서는 이 실제 자산을 코인처럼 바꿔가지고 올린 게 약 5조 원 정도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하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리플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8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들어가지고 26% 넘게 빠진 값이에요.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답답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의 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시장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마스터카드 소식도 의심부터 드는 게 정상이겠고 제도권 진입 호재겠지. 또 그러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 마음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제목만 보면은 정말로 예전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다른 지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려 볼게요. 이번에 마스터카드가 받은 거는 비트 라이선스라는 건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 미국 뉴욕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정식적인 허가증인데요. 이 허가증을 내주는 곳이 뉴욕 금융당국이고 뉴욕주에서 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감시하고요. 또 허락해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허가에 대해서 아무 회사나 받는 게 아니라 기준이 워낙에 까다로워가지고 10년 동안 통과한 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관문들에 대해서 마스터카드가 지난 5월 27일에 통과시킨 거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그래서 그게 리플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보통 채널이라면 여기서 제도권 진입 가속화된다, 코인 시장 호재다 이러고 끝나겠죠. 근데 그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미 전부 다 아는 얘기이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사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리플이랑 오늘 처음 손잡은 사이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 당시 둘은 같은 배를 탔었고 그 당시 마스터카드는 리플 그리고 제민이라는 거래소, 웹뱅크라는 은행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었느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 돈이 오가는 마지막 정리 과정들에 대해서 리플 시스템 위에서 처리해보자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정리 과정을 어려운 말로 정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카드를 한번 긁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실제로 돈이 옮겨지고 맞춰지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걸 리플이 돌아가는 길 위에서 해본 거죠. 그리고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는 RLUSD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건 리플이 만든 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값이 출렁이지 않아요. 값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해서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결제나 정산처럼 값이 안정돼야 하는 일에 쓰이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소름 돋는 얘기가 나와요. 이 RLUSD라는 코인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뉴욕의 금융당국의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세상에 나온 코인인데요. 이제는 조금 슬슬 느낌이 오시나요? 한번 차분하게 정리드려보자면은 값이 변하지 않는 코인 RLUSD 이것도 뉴욕 당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 카드망을 쥐고 있는 마스터카드 이것도 같은 뉴욕 당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실제로 만나는 무대가 바로 리플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흩어져 보이던 세 개의 뉴스가 사실은 처음부터 한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각각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지금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서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마스터카드가 이런 안정형 코인 사업의 진심이라는 신호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관련 회사 한 곳을 우리 돈 약 3조 원 정도에 인수하려고 막바지 협상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까지 알려졌다라는 단계고요. 최종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얘기 들으셨다고 해서 그럼 내일 당장 리플 XRP 상승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RLUSD라는 코인이 리플 시스템 위에서 쓰인다는 거,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리플 코인 자체를 직접 사들인다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가 리플을 산다는 식의 말들은 지금으로선 근거가 없는 얘기겠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의미가 있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격이 조용했던 그 답답한 시간 동안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들이 깔리고 있었다라는 거고, 카드로 물건을 사면 그 돈이 리플 길 위에서 정리되는 그런 실제 쓰임새 말이겠죠. 그래서 코인은 쓸 때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를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리플은 네트워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 가격만 눌려있는 단계예요. 마치 눌려있는 용수철과도 같은 거죠. 그 눌린 간격이 언젠가 다시 펴질 때, 눌린 용수철이 만약에 손가락을 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강력하게 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마스터카드는 이번엔 뉴욕 허가라는 열쇠를 손에 쥐었고, 그동안 그냥 실험에 머물러 있던 RLUSD 정산에 대해서 이제 뉴욕에서 정식으로서 더 크게 돌릴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격이 확 튀는 건 아닙니다. 이 결제랑 정산의 쓰임새가 조용히 조금씩 더 넓어지는 흐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쓰임새가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큼 쌓이는 순간 그때부터 눌려있던 가격들이 뒤늦게 따라붙는 그림들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좋은 소식들 대부분 발표나 약속에 가까웠었는데 이번 건은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쓰임새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마스터카드가 받은 뉴욕 허가는 사실 리플과 이미 함께 굴리던 실험을 진짜로 키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다만 이게 리플 가격이 당장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토대가 깔리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이 쓰임새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여부겠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궁금증이 하나가 남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토대가 깔리는 동안 정작 리플을 만든 회사는 그 다음 카드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리플 XRP 평균 단가가 만약에 높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라는 방패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만 보시면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 시장이 반등하고 또 리플이 회복이 되더라도 내 평균 단가가 높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되고요, 더 상승하겠지,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또 얼마만큼은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또 못 팔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조정이 시작하다 보면 못 팔고 후회하는 매매 습관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드리자면은 결국에 내 평균 단가는요, 스스로가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평균 단가를 낮추기 가장 좋은 시점과 타이밍은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낮춰 놓으셔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평단 낮추고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리플에 대해서 단기 고점에 대한 안내도 도움드리고 있지만요, 단기 저점에 대한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내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 만약에 평균 단가가 높다라고 했을 때 평단 낮추는 매매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 XRP에 대해서 오히려 하락했을 때 비중,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원칙 매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